1차 함수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수학에서 함수를 가장 어려워했고, 지금 저와 수업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함수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함수가 뭔지 낱낱이 분해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1차 함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어렵지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게 바로 함수인데요. 자, 왜 그런지 개통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중학교를 먼저 보면 이 위에 거는 결국은 아래 방정식이랑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기본 개념이나 연산들이고, 결국은 중학교에서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고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우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결국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수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고등학교 수학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근데 지금 1학년 공통수학 1부터 살펴보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고요. 뭐 3, 4차 방정식 등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을 또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는 또 함수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또 미적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함수의 극한부터 배우면서 도함수, 그다음 적분, 미분, 도함수, 함수의 적분, 미적분이 결국은 함수거든요. 함수와 방정식이라서 계속 함수예요. 근데 수학의 최종 보스인 미적분까지 연결되는 가장 기초가 바로 1차 함수입니다. 여기서부터 함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은 배운 내용에다가 누적해서 새로 또 배우는 거기 때문에 1차 함수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포자의 90%는 고등학교 때 거의 함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1차 함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1차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1차 함수란 뭐냐? 차수가 1차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라는 게 뭘까요? 자, 함수라는 건 일종의 기계 같은 거예요. 함수를 왜 배울까요? 우리가 기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뭐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공장의 기계들까지 이 모든 기계가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적인 표현 말고 구체적으로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함수라는 것에서 이 함은 상자를 뜻해요. 무슨 함 할 때 말하는 그 함인데요. 수는 당연히 숫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떤 숫자와 관련 있는 상자라는 뜻이죠. 자, 영어로는 함수가 펑션이고, 펑션은 기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함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기능을 가진 기계 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판기를 떠올리면 쉬워요. 자, 자판기라는 기계 상자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1개 나오고요. 2,0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2개, 뭐 3,000원 하면 음료수 3개,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는 기계라고 해볼게요. 자,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상자가 있는데, 자, 얘가 함수고 어떤 입력값이 있어요. 자, 인풋이라고 하고, 자, 또 입력하면 출력하는 값이 있습니다. 아웃풋. 이 자판기에서는 입력값이 뭐냐면 돈이에요. 1,000원이냐, 2,000원이냐, 3,000원이냐. 그리고 돈에 따라서 출력해주는 것은 바로 음료수 개수겠죠. 그래서 이 자판기라는 기계 상자는 입력된 돈의 값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음료수의 개수가 나오는 기능을 가진 기계 상자입니다. 자, 요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표로도 만들 수 있겠죠. 돈, 음료수. 자, 이렇게 1,000원에 1개, 2,000원에 2개, 3,000원에 3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입력값인 돈이랑 출력값인 음료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함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본질은 바로 이 관계 혹은 어떤 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와 규칙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만약 미사일을 한번 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미사일이 있고, 자, 미사일을 쏘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죠.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 포물선 모양이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고, 나중에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다루게 될 거예요. 어쨌든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결국 원하는 타겟을 맞히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쏴야 이 원하는 지점에 미사일이 떨어질지를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미사일을 쏘는 환경에서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고, 자, 요렇게 이 미사일을 쏘는 각도만 변경해서 자, 요 거리를 조정한다고 한다면 각도를 어떻게 바꾸면 미사일이 도달하는 거리가 바뀌는지 이 각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각도에 따라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결국 여기서 함수는 이 각도와 거리라는 두 요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걸 파악하려는 이유는 거리라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함이죠. 물론 직접 미사일을 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 결국 원하는 위치에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겟을 맞힐 때까지 미사일을 계속 마구마구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미리 각도와 거리의 관계를 계산해서 함수로 일종의 그 관계를 시뮬레이션 한 뒤에 현실에서는 정확히 한 번에 미사일을 제대로 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함수라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인풋을 우리는 x라고 쓰고 아웃풋을 y로 표시해요. 그리고 이 x와 y는 아까 각도와 거리처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부르고요. 아까 미사일 쏠 때 인풋인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아까 표로 돌아가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표였고 이제 우리는 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도는 x고 음료수 개수는 y라고 했을 때, 자, 음료수 개수 y는 x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음료수에다가 1000을 곱하면 돈이 됩니다. 음료수가 1일 때 1000을 곱해서 돈 1000이 되고 2면 2000이 되고, 자, 이렇게 돈은 음료수 개수에다가 1000을 곱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건 출력값이에요. 내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으려고 할 때 결국 중요한 건 음료수를 몇 개 먹을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을 기준으로 식을 씁니다. 자, 그래서 y는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y는 1000분의 1 x가 되고요. 이게 이 자판기 기계 상자의 함수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미사일을 쏘는 게 함수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x축, y축이라고 하고 이 포물선이 그래프로서 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표가 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식이 함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래프만 함수다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나 식이나 표나 모두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함수의 본질은 관계니까요. 오히려 이 자판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보단 표로 나타내는 게 훨씬 좋겠죠.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수학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를 보면, 자, 두 변수 xy에 대하여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를 x에 대한 함수라 한다. 이 짧은 한 문장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학에선 이렇게 정의를 낱낱이 분해해서 아주 꼼꼼하게 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인 이 변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판기에 넣는 돈이나 음료수의 개수처럼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럼 1개, 2개, 3개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미사일의 각도와 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판기의 식을 봤을 때 y는 1000분의 1x라고 했었는데 이 1000분의 1이라는 관계를 의미하는 값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수라고 부릅니다. 변수의 반대인 거예요. 항상 일정한 수여서 상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자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수학에서 문자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변수가 있고요. 상수도 문자로 표현해요. 자, 근데 변수는 보통 x, y, z 이렇게 표현하고 상수는 a, b, 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미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 미지수는 말 그대로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수예요.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모두 문자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문자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1차 함수의 기본 꼴은 y는 ax다 이렇게 배울 건데 1차 방정식에서는 ax 플러스 b는 0이 기본 꼴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당장 여기서 말하는 a, x, b, y 이런 모든 문자의 값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미지수예요. 자,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건 아직은 모르는 미지수가 맞습니다. 근데 같은 문자라고 하더라도 요 a와 b는 상수이고 얘만 변수예요. 그러니까 x와 y 같은 변수는 어떤 값으로 변할 수 있겠지만 a랑 b는 변하지 않는 어떤 정해진 값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있으면 2랑 3은
식 안에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랑 3은 식 안에서, 하나의 식 안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A랑 B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냐, 상수인데 왜 문자로 표현을 하냐,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기본 꼴을 다뤄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은 뭐 2x 플러스 3도 있지만 뭐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2분의 1 x 플러스 100분의 1이라는 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수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식 각각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하나의 식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B, C로 표현하는 문자들은 하나의 식 안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식에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일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는 거고요. 변수는 하나의 식 안에서도 바뀔 수 있어요. 자판기처럼 y는 1000분의 1x 에서 우리가 10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하나 나오고 20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2개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식 안에서도 변할 수 있는 수를 이 변수 xyz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만약에 x-3이라는 식이면 x는 3으로 정해진 값 아닌가요? 그럼 변수가 아니고 상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3이라는 값은 유일한 x의 값이 아니고 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인 거죠. x는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요. 대신 이 값들은, 3을 제외한 모든 값들은 식을 거짓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을 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x값이 변함에 따라, 자판기에 넣는 돈처럼 인풋인 이 x값이 변함에 따라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 개수인 이 y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정해지는 이 두 양 사이의 관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이 하나씩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갈까요? 수학에서는 절대로 필요 없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씩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린데, 왜 하나씩이 필요한 거냐? 자, 만약에 우리가 자판기 기계에 2,000원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떤 결과를 예측하죠? 음료수가 2개가 나올 걸 예측하고 2,000원을 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2,000원을 넣었는데 1개가 나오기도 하고 3개가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땐 아예 안 나오기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자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장났다고 부르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함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결과 예측입니다. x값에 따라서 y값이 예측이 돼야 하는데 랜덤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y값은 무조건 x값에 따라서 하나씩 정해져야 돼요. 2개가 되고 3개가 돼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으면 그건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x에 대한이란 표현인데, 자, 우리가 자판기에 1,000원짜리를 넣고 음료수를 뽑는데 만약에 한국 돈 1,000원짜리가 아니고 미국 돈 1달러짜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요즘 환율이 높아져서 1달러면 거의 1,500원에 가까우니까 1,000원보다도 더 비싼 돈이지만 당연히 자판기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 굴러다니는 종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자판기는 1달러를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히 음료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함수라는 걸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건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교재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어요. 이런 뭐 푸사이라고 하는 그리스 알파벳도 있고, 대문자 A, C, D, 뭐 X, Y는 당연히 있고, T도 있고, L도 있고, 뭐 이상한 이런 뭐 미분 적분에 관련된 기호들, 여기를 보면 Y라는 함수인데 뭐 X에 대한 함수이면서 동시에 T에 대한 함수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식에서 다루는 문자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변수 취급하고 어떤 걸 상수 취급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식이 되고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수학도 언어이기 때문에 이 수학식을 한글 문장처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이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언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 쏘는 걸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쏘는 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바람, 온도, 지구의 자전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변합니다. 이 모든 변수들이 거리라는 출력값 변수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변수를 다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정도가 별로 없는 아주 적은 변수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아주 멀지 않다면 온도라든가 지구의 자전 같은 거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럼 온도랑 지구 자전 같은 거는 그냥 다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서 상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쏘는 힘 그리고 각도 두 가지만 변수로 취급해서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각도를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는다면 각도가 변하지 않겠죠. 그럼 각도는 상수 취급을 하고 계산을 할 때는 힘에 따라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를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라는 건 힘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각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그래서 변수 취급을 뭘로 할 거냐? 교재에서 말하는 뭐에 대한 함수이냐? 이거는 뭘 변수로 보고 관계를 살펴볼 거냐? 이 의미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y와 x에 대한 식만 볼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수학이 어려워졌을 때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대학에 간다든가 했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를 볼게요. y가 x에 대한 함수일 때 기호로 이거 살짝 지우면 y는 fx와 같이 나타낸다. 자, 여기서 이 f는 아까 설명했던 펑션의 앞글자를 따서 f라고 표현을 하고 함수라는 뜻이에요. 수학도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언어로. 이 f라는 건 함수라는 걸 뜻하고 이 f 옆에 괄호치고 안에 x가 들어있는 게 x에 대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리하면 f랑 x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얘가 함수라는 뜻이고 얘가 x에 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학 교재를 잠깐 봤을 때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거 지우고 y라는 함수인데 괄호치고 x, t라고 되어 있는 건 x와 t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함수는 x와 t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함수다. 이 y라는 함수의 결과는 x의 인풋값과 t의 인풋값 둘 다 영향을 준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y는 x 플러스 2t.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고 치면 문제에서 이거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하냐 t에 대한 함수라고 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y는 fx라는 표현은 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x에 대한 함수다. 그리고 x에 대한 함수라는 건 x를 변수로 취급하는 함수다. 따라서 x값이 변함에 따라 출력값인 y가 변하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보면 함수값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말한 출력값이에요. 그냥 y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fx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둘 다 같은 겁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x에 대한 함수다 라는 뜻의 식인데 이 함수의 식이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x값에 따라서 출력되는 fx값 혹은 y값 이 둘 다 함수값이라고 해요. 자, 이 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풋에 2배를 해서 1을 더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풋 x와 y 사이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고 만약 x가 1일 때는 2배를 더해서 2 곱하기 1에다 1을 곱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라고 했으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라는 함수값이 있는데 x에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고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2에다가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해서 최종 3이 된다. 그래서 x에 1을 넣으면 3이라는 함수값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수와 함수값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f가 함수라고 했는데 그리고 f에다가 x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함수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방금 또 뭐라고 했냐면 fx는 함수값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fx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f에 대한 함수라는 의미로 쓰는 건지 문제에서 아니면 함수값이라는 의미로 쓰는 건지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봐도 말이라는 게 대화할 때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물로서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의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x값과 y값 세트를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와 y값을 세트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순서쌍이라고 불러요. 순서쌍 xy. 항상 앞에 x를 먼저 쓴 다음에 뒤에다가 y를 써야 돼요. 콤마를 중간에 하고 구분을 해주고, 그래서 순서가 있는 xy 쌍이라고 해서 세트여서 순서쌍이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x가 1일 때 y가 3이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가 1일 때 y는 1, 2, 3. 자, 1, 2, 3. 자, 여기에 점 하나 찍었죠. 그 다음에 x를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2x가 다 사라지면서 x에 0을 넣으면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0,1 여기 찍고, 자, 이렇게 점을 찍는데 우리가 1과 0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이에 0.1, 0.2도 있고 0.01, 0.02, 0.0001 뭐 이런 무한히 많은 값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값들을 다 점을 이렇게 찍어주다 보면 어느샌가 이 점들이 다 이어져서 선이 되고 그게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좌표로 하는 점 전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라고 그래프를 정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프는 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들이 모인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1차 함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